안녕하세요, 미스테릭입니다. 이번에 사진으로 간단하게 리뷰를 해볼 차량은 르노에서 야심차게 출시했던 XM3입니다. 이미 출시한 지도 꽤 오래됐고 실제 돌아다니는 차량도 이제 좀 심심찮게 볼 수 있을 정도인데요. 저도 사실 소렌토보다는 이 차를 조금 먼저 봤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제 소렌토만 먼저 영상으로 만들게 된 게 조금 미안한 것 같아서 이것도 이제 만들어 보게 됐습니다. 우선 제원입니다. 1.6L 자연원피 가솔린과 CVT 미션이 조합된 구성, 그리고 1.3L 직분사 터보 가솔린의 7단 DCT 듀얼 클러치가 조합된 구성 두 가지의 파워트레인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흡기 엔진이 123마력에 15.8kgm/m, 터보 엔진이 152마력에 26kgm/m의 토크를 발휘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자연흡기 엔진 같은 경우도 단종됐던 SM3에도 들어갔던 엔진인데 이게 제가 그렇게 엔진 힘 같은 걸 따진 사람이 아니면 상당히 좀 약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던 엔진이라 요즘 세상에는 그래도 터보 모델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주력 모델도 터보 모델로 지금 밀고 있는 걸로 생각이 되고 있고요. 전시 차량의 외관입니다. 일단 이 전시 차량은 완전 풀옵션에서 썬루프가 제외된 그런 모델로 이제 들어가 보니까 영업사원분들도 가장 추천하는 모델이 요 등급 모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문을 열면 보이는 운전석 쪽 전경입니다. 운전석 기준으로는 전동 시트가 들어가고요. 페달은 이제 오르간 타입은 아니고 일반 타입 페달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조수석에서 바라보는 것도 별반 차이는 없는데 조수석 시트는 이제 전동 시트가 아니라는 게 조금 차이점이고요. 이제 조수석 쪽에만 있는 특이사항은 센터 페시아 하단 쪽 기어노브 아래에 보면은 무릎 닿는 쪽에 그물망으로 수납 공간이 하나가 더 있어요. 스마트폰 같은 걸 넣고 다니기 보관하기 좋아 보이는 공간이 하나가 추가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운전석 도어 트림입니다. 전좌석 프로토업다운 파워 윈도우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하단부 수납 공간이 있긴 한데 그렇게 큰 공간은 아니에요. 물통이 들어갈지도 의문인 정도의 공간이 조금 있습니다. 스티어링하고 계기판입니다. 계기판은 풀 디지털 계기판이로 여러가지 모드가 존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사진에는 내비게이션 화면이 올라가 있습니다. 스티어링에는 이제 패드 시프트가 붙어 있는데 이 이유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 실상 계기판에 내비게이션 화면이 뜨는 거는 그렇게까지 쓸모 있는 기능은 아닙니다. 저도 예전에 한번 티볼리하고 포란도를 시승을 해보면서 해당 기능을 한번 사용을 해봤었는데 오히려 이게 센터 디스플레이에서 보는 쪽에 조금 더 보이기도 잘 보이고 계기판은 다른 정보를 보는 쪽이 조금 더 유용한 거로 생각이 지금 개인적으로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다른 정보창을 띄운 채로 주행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스티어링 왼쪽 아래에는 차선 유지 보조 장치, 계기판 밝기, 열선 핸들, 조사각 조절 이거를 하는 버튼들이 있고요. 센터페시아에는 이제 9.2인치 디스플레이를 세로형으로 장착을 했습니다. 이게 베젤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센터 디스플레이 자체가 커 보이기는 하는데 화면이 켜지면은 그다지 크다는 느낌을 받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너무 베젤이 과한 것 같아요. 센터 디스플레이 아래쪽을 보시면은 이제 열선 시트하고 비상등, 잠금 장치 같은 거를 조작하는 스위치가 있고요. 공조 장치하고 기어 노브가 같이 있습니다. 이제 스티어링 휠에 패드 시프트가 달린 이유가 이제 이 기어봉을 보시면은 아실 텐데요. 기어박스에서 매뉴얼 모드를 지원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동 모드로 기어 단수를 변경을 하려면은 패드 시프트가 있어야만 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공조장치입니다. 이제 SM6나 QM6 당시 이제 공조장치조차도 S링크라고 불리는 이제 센터 디스플레이에서 그걸 조작을 했어야 됐던지라 이게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도 그럴 게 이제 디스플레이가 모종의 이유로 꺼진다거나 고장이 난다거나 그러면은 하다 이 공조장치조차도 조작을 못하는 것이냐 그러면서 이제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는 공조장치를 물리적 버튼으로 해가지고 외부에 꺼내놓게 됐습니다. 다만 이제 여전히 비판의 여지는 조금 남아있는 게 공조장치 버튼은 밖으로 잘 꺼냈으면서 아직도 열선 시트나 통풍 시트 버튼 관련해서는 이게 버튼을 조작을 하고 나서 센터 디스플레이에서 또 그거를 따로 조작을 해줘야 돼요.
그런다는 불편함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것도 센터포트 디스플레이가 모종의 이유로 전원이 꺼지거나 나가거나 불량이 일어나게 되면은 열선 시트가 켜져 있는 상태로 끄지를 못하고 계속 주행을 해야 한다는 그런 단점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센터페시아 하단에는 이제 시거잭하고 USB 충전 소켓 두 개가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사실 찾아보기 조금 힘든 편인 AUX 소켓도 같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 휴대폰 무선 충전 패드도 같이 지원을 하고 있어요. 컵홀더는 여타 차량과 마찬가지로 이제 두 개가 지원이 되고 있고요. 뭐 조그맣기는 한데 컵 같은 거를 지지하는 장치도 있고, 컵홀더 자체의 크기도 뭐 그렇게까지 작은 편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EPB하고 오토홀드도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차량 키는 이제 카드 키인데, 키 뒷면을 보면 이제 뭐 유광 화이트 색상으로 좀 이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키 전면을 보면은 버튼 디자인이 이런 건 상당히 좀 투박합니다. 좀 오래된 티가 나요. 콘솔 박스 공간이 꽤 많이 작습니다. 이거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기는 한데 뭐 차 급을 생각하면 오버헤드 콘솔입니다. 이제 뭐 썬루프가 없는 차량이기 때문에 실내등 버튼만 있는 뭐 굉장히 간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선바이저에는 이제 거울하고 거울 덮개, 그리고 이제 거울 위쪽에 등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오디오는 이제 옵션을 선택할 때는 그 보스 9 스피커 서라운드 시스템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의외로 평이 좋은 오디오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콘솔 박스랑 비교해가지고 글로우 박스는 그래도 깊이는 조금 깊습니다. 공간이 약간은 넉넉한 편이긴 한데 역시나 좌우 공간은 좀 협소한 편입니다. 넓다고 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이 XM3 1열에 착석을 했을 때 가장 거슬렸던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운전석에 앉아있을 때나 조수석에 앉아있을 때나 동일했던 부분인데, 이게 차량 크기에 비해서 좌우 넓이가 조금 좁은 편이에요. 상당히 좁은 편이라서 그 흔히 말하는 길이로서의 레그룸은 제 기준에서 좁다고 하긴 조금 애매합니다. 저는 뭐 나름대로 넉넉했는데 이게 좌우 넓이, 그러니까 좌우 넓이가 상당히 좁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 좁다고 느껴지는 것도 있었지만은 이 그 센터 페시아 부분에 그 기어 노브를 감싸는 이 은색으로 보이는 은색의 줄무늬가 쳐져 있는 이 부분이 무릎에 굉장히 거슬리게 닿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재질도 딱딱한 플라스틱 재질인데다가 조금 그 뭐라 그래야 되지? 튀어나온 것도 있어가지고 무릎에 닿으면 약간의 통증을 조금 유발을 합니다. 이거는 사실 그냥 뭐 하다못해 뭐 가죽이라도 씌우든 가죽이든 뭐 아니면 좀 부드러운 소재라도 썼거나 아니면 차라리 그냥 디자인 자체를 이렇게 튀어나오지 않게 그냥 안쪽으로 파고들었으면 훨씬 더 나았을 것 같은데 이건 조금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 중 하나입니다. 상당히 거슬려요 이게. 2열 도어입니다. 나름대로 이제 뭐 손 닿는 부분은 가죽으로 마감을 이쁘게 잘 해놨고요. 수납 공간 자체는 뭐 넉넉하다고 보기는 어렵기는 한데 그래도 뭐 어느 정도의 수납 공간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예 한 판으로 원피스로 만들어진 문짝이고요. 2열 좌석입니다. 가운데석은 이제 그 사람이 안 타면은 암레스트를 꺼내서 컵홀더를 같이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양옆에 있는 시트는 ISO 픽스를 지원을 하고 있어서 카시트 장착을 하는 게 가능합니다. 이제 2열이 좁다는 평가가 간간히 보이는 편이에요. 다른 분들 리뷰라든가 그런 거를 보면 2열이 좁다는 평가가 조금씩 있는데 이제 평균 신형보다 상당히 작은 제 기준에서는 뭐 레그룸 자체는 상당히 넉넉합니다. 뭐 1열처럼 이제 센터 페이시아 그 센터 기어 노브 같은 게 걸려가지고 뭐 무릎 공간이 양옆으로 좁은 것도 아니고 앞뒤 공간 자체도 이제 운전석을 제 키에 맞게 조절을 해두면은 2열 공간도 상당히 넉넉한 편이기는 합니다. 이제 뭐 평균 키보다 이제 크신 분들이라든가 딱 평균 키신 분들한테 조금 좁다고 느껴질 수도 있기는 한데 동급 차량들 뭐 코나라든가 뭐 스토닉 뭐 베뉴 이런 것보다는 확실하게 훨씬 넓은 공간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그 불편한 점이라고 하면은 차량 형태 자체가 쿠페형이다 보니까 뒤쪽이 조금 그 헤드룸이 낮게 내려온다는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타고 내릴 때 조금 신경을 안 쓰거나 정신을 놓고 타고 내리다 보면은 머리를 좀 부딪히는 일이 왕왕 생기는 경우가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블랙가드 시트 패키지라는 옵션이 적용이 되면은 1열 통풍 시트하고 같이 2열 열선 시트가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급에서는 상당히 드문 편인 그 2열 에어벤트가 적용이 되어 있어요.
경쟁 차종 중에서는 아마 셀토스만 적용이 되어 있을 텐데 에어벤트가 있는 거는 뭐 상당히 차별점이기는 합니다. 좋은 점이기는 한데 이제 에어벤트나 열선 시트 버튼 디자인이 상당히 좀 좋게 말하면 레트로해 보이고 좀 직설적으로 안 좋게 말하자면 노티가 막 팍팍 나 보입니다. 그럼 좀 사소한 단점이 조금 있고요. 이제 하단에는 그 USB 소켓 2개가 있고요. 그 좌측에는 동그랗게 조금 막힌 구멍이 있어요. 네, 뭐 시거잭으로 예상이 되는데 굳이 이걸 왜 뺐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있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요. 2열에도 이제 실내등이 존재가 하고 있고요. 뭐 등 자체는 3개가 되어 있고 뭐 양옆에 있는 거나 가운데 있는 거나 독립식으로 켜고 끌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트렁크입니다. 뭐 전동 트렁크는 적용되어 있지는 않고요. 2열 폴딩이 가능해서 2열을 폴딩을 시키면 이제 상당히 그 넓다기보다는 긴 공간이 확보가 됩니다. 이 정도 공간이라면은 아마 키가 작은 편인 저 같은 경우는 누워서 뭐 차박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렁크 상단에는 러기지 매트가 따로 있기는 한데 뭐 공간이 좁아 보이는 점이 조금 있어가지고 보통 이제 전시차 같은 데에는 빼둔다고 합니다. 트렁크는 이제 그 상판하고 하판이 있고요. 그래서 3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상판을 들면은 약간 높이가 있는 하판이 하나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이 하판까지 들어버리면은 그 아래에도 오히려 지금 이 가운데 공간보다 더 깊은 공간이 조금 나옵니다. 뭐 템퍼러리 타이어가 빠지면서 거기를 아예 수납 공간으로 확보를 한 것처럼 보이고요. 삼각대에도 지금 여기에 같이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시차에서는 뭐 빼뒀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타이어 수리킷 같은 게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전시 차량 타이어는 이제 금호 타이어, 보급형 타이어인 TA31 장착되어 있습니다. 사이즈는 215에 55 그리고 18인치 타이어가 끼워져 있고요. 휠 디자인은 뭐 상당히 평범한 편입니다. 뭐 다소 돌에 PCD 값은 114.3 나오고 있고요. 복합 연비는 13.2km 나오고 있고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3등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엔진룸입니다. 이제 엔진 커버가 없는 게 조금 충격적이기는 한데 그보다도 이제 엔진룸 자체가 구성이 굉장히 조밀조밀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좀 아무래도 정비성은 조금 떨어져 보이는 것은 사실이기는 합니다. 다만 이제 뭐 저희가 정비할 거는 아니니까 상관없을지도 모르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이제 좀 특이하다면은 본넷 슈바는 또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본네트 열고 닫고 하는 거는 뭐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해당 전시 차량은 그 TC260 그러니까 1.3 터보 그리고 시그니처 RE 시그니처 트림의 블랙 가죽 시트 패키지 2 보스 서라운드 사운드 시스템 뭐 거기다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까지 다 적용이 된 모델이고요. 차량 가액만 지금 2,710만원이 나오는 모델이에요. 뭐 이제 여기서 더 추가한다고 해봐야 썬루프 58만원짜리 그게 더 들어가는 거의 뭐 풀옵션에 가까운 모델이고요. 이제 이 차를 기준으로 봤는데 뭐 세세한 그 디테일 같은 아주 그냥 뭐 세부적인 디테일적인 부분에서는 아쉬운 부분이 상당히 좀 존재하는 건 사실입니다. 뭐 아까 말씀드렸던 통풍 시트랑 열선 시트 조작법이라든지 아니면 1열에서 그 무릎 닿는 그 부분이라든지 이런 점에 있어서는 뭐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는 있는데 이제 차량 가격이나 그리고 이제 뭐 나름대로 어쨌거나 지상고가 높은 세단처럼 생기긴 했지만 크로스오버 모델이기 때문에 그걸로 접근을 해본다면은 가격적으로는 굉장히 합리적으로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이거는 터보 모델 기준이고요. 1.6 자연흡기 모델 기준으로 하면 뭐 차량 가격은 뭐 훨씬 저렴해지겠죠. 뭐 원체 뭐 나는 빨리 안 다니나 천천히 다닌다 하는 분들은 그 모델이 훨씬 더 합리적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제 개인적으로는 아무리 그래도 요즘 차다운 기본적인 엔진 출력은 나와줘야 하기 때문에 터보 모델 쪽을 알아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들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차량 이번 차량 리뷰는 그냥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조만간 출시될 신차량이 이제 몇 가지가 더 있죠. 그 아반떼 CN7이 지금 출시 예정이기도 하고 거기에 또 이제 제네시스 G80까지도 출시 예정입니다. 기회가 된다면은 해당 차량들도 이제 빠른 시일 내에 한번 가서 전 관람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